안녕하세요.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외부 서비스나 사내의 다양한 API를 호출하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죠.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틱 코딩 도구인 키로를 활용해서 외부 또는 내부의 API 명세서를 참고해서 API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때 우리는 키로 파워스라는 걸 사용해서 편의성과 품질을 높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키로는 에이전틱 코딩 도구죠. 최근 키로에 키로 파워스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키로 파워스는 한마디로 도구와 검증된 사용 가이드, 스티어링을 결합해서 필요할 때만 로딩해서 사용하는 온데맨드 스킬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키로 파워스의 특징을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적 컨텍스트 로딩이에요. 이전에는 에이전틱 코딩을 할 때 모든 도구와 문서를 한 번에 로딩해야 돼서 토큰 낭비가 심했고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로딩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오히려 바보가 되거나 엉뚱한 답을 내놓는 컨텍스트 부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로 파워스는 필요할 때만 도구를 불러와서 사용하게 돼서 컨텍스트 창은 가볍게 유지되고 에이전트의 답변 품질도 훨씬 좋아지게 돼요. 두 번째는 빌트인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파워스는 단순히 API 연결해주는 MCP 서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인 스티어링 파일하고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훅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파워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된 온보딩 및 가이드인데요. 새로운 SK나 새로운 SDK나 라이브러리를 쓸 때마다 문서를 읽고 설정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파워스에는 파워.md 파일을 통해서 초기 설정을 자동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그마 MCP 도구가 포함된 피그마 파워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 초기 환경과 사용 가이드를 제시해 줘요. 마지막은 표준화와 확장성입니다. 스트립이나 피그마 같은 저희 공식 파트너들이 만든 검증된 파워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팀 내 코딩 컨벤션이나 자주 쓰는 워크플로우를 파워로 만들어 등록하면 팀원 모두가 동일한 개발 환경 기준을 손쉽게 맞출 수 있어요. 결국 키로 파워스는 코딩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그때그때 다운해서 장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여기서 다른 REST API 서버의 명세에 따라서 AI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파워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이 파워를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키로 파워를 만들 때는 power.md 그리고 mcp.json 이 두 개의 파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mcp.json은 파일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시던 MCP 서버 설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어떤 API를 호출할 수 있는지, 어떤 도구를 쓸지 정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팔다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power.md 파일입니다. 이게 파워의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power.md 파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 매터인데 이건 에이전트에게 언제 나설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채팅창에 어떤 키워드를 치면 이 파워가 켜지는 거죠.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로딩되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온보딩 인스트럭션인데요. 파워가 처음 켜질 때 로딩되면서 키로가 따르는 지침들, 뭐 도커는 실행 중인가, CLI는 깔려 있나 같은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고 환경 변수까지 세팅합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매뉴얼을 보고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인스트럭션은 네,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에 시니어 개발자의 노하우 같은 것들 넣어주게 돼 있어요. 단순히 그냥 코드 짜줘가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땐 이런 보안 규칙을 지켜야 해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어두는 겁니다. 덕분에 에이전트는 엉뚱한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석대로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데모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건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 사내에 있는 다른 인터널 API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오더 매니지먼트 API, 이 백엔드 서비스를 호출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API, 상품 관리 API 서버를 호출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관련된 상품 관련된 명세들, 그리고 주문 관련된 이 API 명세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픈 API 스펙에 따라서 이 URL로 API 스펙을 이렇게 퍼블리시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이 명세를 가져다가 AI를 통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API 명세죠. 저는 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새로운 파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키로 파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예, 이 파워 이름은 파워하고 패치 오픈 API라고 이렇게 정할게요. 이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는 power.md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mcp.json 파일이었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MCP에서는 그 패치 MCP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패치 MCP, 이거 많이들 사용하는 MCP 서버죠. 이렇게 패치 MCP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에는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떻게 갖다 써야 되는지 그 두뇌를 기술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power.md 파일에는 이렇게 기술을 해줄 겁니다. 제일 위에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오픈 API, API 스펙, REST API, 인터널 API 이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호출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요. 네, 그래서 얘의 이름은 패치 오픈 스펙스라고 해줬고 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MCP 서버는 패치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온보딩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온보딩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기본 가이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오픈 API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우리 사내에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그 오픈 API의 그 API가 퍼블리시되어 있는 그 경로를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줬어요. 하나는 그 주문 쪽, 주문 시스템에 대한 API 정보고요. 두 번째는 프로덕트에 대한 API 정보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갖다 사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요 아래대로 행동하도록 기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 시 아래 규칙을 따른다 라고 해서 요청한 세부 항목에 대한 코드 작성하고 스키마에 맞춰서 타입 필드 정확히 사용하고 응답 에러 값들 이런 것들 정확히 처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스티어링 관련된 내용이죠.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줬어요. 여기서는 오픈 API 기반의 코드 생성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필수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영 권장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그럼 이 가이드에 따라서 이 키로 에이전트가 이 가이드에 따라서 코딩을 작성하게 됩니다. 파워를 이렇게 하나 작성했어요. 굉장히 간단히 작성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파워를 이 키로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파워를 그냥 편의상 이 디렉토리에 정의를 한 거고요. 이게 다른 디렉토리에 있어도 돼요. 다른 디렉토리에 있으면은 그 폴더를 지정해서 우리가 파워로 등록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파워를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키로, 이 유령이 이렇게 뭔가 파워를 맡고 있는 이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커스텀 파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 패널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우리 폴더에서 파워를 등록을 할 거죠. 클릭하고 제가 지금 작성한 거 파워 패치 오픈 API 이 폴더를 등록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만든 mcp.json 파일하고 power.md 파일이 그대로 있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파워가 등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설명들 이런 것들 제가 작성한 대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잘 설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try 파워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패치 오픈 API 파워는 인터널 API 스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업을 돕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 스펙을 URL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엔드포인트 디테일하고 스키마, 파라미터 정보를 빼내와서 정확히 API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딩 스텝에는
네, 어떻게 이제 이를 사용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이 정의가 돼 있죠. 전 앞에서 요 사용자 관리, 이 호스트에 대한 이 API 명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프로덕트 관리에 대한 이 API 명세 URL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샘플 이그젬플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네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걸 사용해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client.python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일을 만들고 오른쪽 채팅창에 제품 관리의 API를 사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날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API 스펙을 다 확인했다고 하죠.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엔드포인트는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상품 등록할 때 필요한 이런 리퀘스트 바디, 파라미터들 이렇게 이제 제한해 줬고요. 네, 그래서 상품을 추가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Product API Clien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펑션에 상품 등록하는 것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에러 처리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Create Product 파일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하나 잘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URL도 내가 원하는 호스트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엔 페이로드 이렇게 해서 요 포스트로 요청을 날리게 돼요. 날려서 이제 응답 갖고 유효성 검증 에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돌리게 되고요. 익셉션 처리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또 아래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줘 갖고 진짜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해줬네요. 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했죠. 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사내에 있는 인터널 API를 호출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전 작성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 API 문서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AI가 잘 코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한번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요번엔 주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문을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요번에는 이 주문 관리 API 명세를 활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얘가 이제 오더 호스트 쪽에 퍼블리시 된 그 명세서를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주문 목록 조회에 대한 API 스펙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 확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성이 됐죠. 네, 여기도 이렇게 get orders 그리고 이제 특정 주문 아이디로 상대 정보하는 get order 이 두 개에 대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에러 처리들, 이런 에러 처리들도 같이 구현했다고 하네요. 이 코드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get orders죠. 여기서는 order API cli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get orders 하면은 여기에 네, 이 URL 기반으로 해서 쿼리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나 스테이터스, 상태 기반으로 주문 상태 기반으로 해서 이 요청을 날리면은 이 결과가 반환되는 뭐 그런 코드고요. 물론 예외 처리도 잘 작성을 했어요. 이건 특정 오더 아이디, 주문 아이디 정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get 요청을 날려서 응답을 받는 이런 코드도 잘 작성을 했네요. 이게 이렇게 뭐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키로 파워스를 사용해서 외부 API 명세를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하게 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어떤 파워를 하나 만들었죠. 이런 파워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GitHub이라 이런 데 등록을 해놓고 뭐 우리 팀 간에 또는 우리 회사 내에서 그렇게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일관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키로 파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